위험자산 ETF 운용 전략.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강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적절한 시기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굴한 산업 ETF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방법과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위해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본적 분석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급락이나 이슈에 대비해 손절 기준을 세우고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수익보다 손실을 먼저 통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입니다. 시장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전략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수익보다 손실이 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 멘탈 관리,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업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은 발굴한 유망 산업의 모멘텀과 호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산업의 매수의 이유였던 호재의 소멸이 바로 매도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의 변화와 호재의 주요 이벤트 일정을 파악하여 분할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5년 현재 주가가 최정상 지역을 달리고 있는 주도 섹터, 원자력 산업 모멘텀과 호재의 예시입니다. 모멘텀은 업황이 좋은 산업의 긍정적 상승 동력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원전 기술 로열티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종료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AI 기술 이용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대형 원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지정학적 배제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 어려워졌고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비용과 건설기간 측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멘텀은 유럽의 친원전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발전소 수주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과 더불어 실제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대한 구체적인 호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100% 반영된 호재는 체코 수주 정도이고 앞으로 가까운 시점에 UAE, 폴란드, 트리키에 SMR 관련 호재가 남아있으며 장기적으로는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남아있습니다. 원자력 매수의 이유였던 호재가 실제로 발생하여 해당 재료가 소멸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면 스스로 매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조선 산업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2000년 초중반에 발주호황 이후 다시 슈퍼사이클의 주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은 이미 조선업 경쟁력을 잃었고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을 지정학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한국조선 산업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환율로 인해 한국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강력한 금융 지원입니다. 호재는 첫째로 러시아 유럽 간 가스관 LNG 수출이 중단되면서 LNG 운반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년 1월에 인도 정부의 선박 천척 발주의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의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한 미국 군함 발주 요청입니다. 네 번째로 MRO 사업 즉 미국에 노후된 군함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 최고의 조선 엔진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멘텀과 호재들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뚫고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61선 수준의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이고 호재의 재료 소멸을 모니터링하며 매도할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모멘텀과 호재를 파악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종목 투자를 하면 개별 종목의 PER을 통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ETF는 PER이 없고 모든 구성 종목의 PER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장주의 PER을 통해 매수와 매도 계획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원자력 ETF를 예로 들면 에이스 원자력 ETF의 구성 종목 중 비중이 가장 큰 현대일렉트릭과 AS일렉트릭이 대장주처럼 보이지만 AI 전력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두 종목이 물론 원자력 ETF의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만 원자력 산업 투자를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과 같은 순수 원자력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원자력 ETF 대표 종목들의 차트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과 같은 전력주 모멘텀 수혜주의 급등으로 박스권을 돌파하였습니다. 순수 원자력 산업 대장주이면서 다른 섹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한전기술 등은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순수 원자력 대장주들의 차트의 위치를 통해 원자력 ETF의 호재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투자하는 ETF의 종목들의 특징도 파악하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순수 원자력 대표 종목들의 PER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포함되어 보통 PER을 40에서 50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은 시기에는 PER이 더 높아집니다. 한전기술과 우진엔텍의 PER은 원자력 섹터의 일반적인 수준의 PER이고 제일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평소 수준의 PER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므로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TF 구성 종목 중 대장주의 차트 위치와 PER 수준을 매도 계획 결정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트의 기술적 해석이 다르며 무엇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전업 투자자나 전문가들에게는 유효할지 모르나 직장인에게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의 지식은 기본적 분석 투자에 보조지표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매매를 하지 않지만 매매를 하는 시기에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해선 안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시장 분석가이자 기술적 분석의 고전, 스탠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통해 기술적 분석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와인스타인의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의 차트 4단계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 지역은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며 횡보를 이어갑니다. 2단계는 상승 국면으로 이동 평균선 위로 30주 동안 돌파를 시작하며 주가의 등락이 심해집니다. 3단계 최정상 지역은 상승세가 끝나고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4단계 쇠퇴 국면은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며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보유하거나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이 최초의 매수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 1단계 기초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이 매도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 3단계 최정상 지역입니다. 앞서 강조드렸다시피 기본적 분석에 의한 산업 모멘텀과 호재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4단계 주기를 더 정확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과 차트의 주기를 연결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금리 인하기에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바이 더 팁으로 증시의 주가가 하락해 있는 구간이고 해당 연도 강력한 모멘텀과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산업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매수 시기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해당 섹터가 차트 주기의 기초 지역에 있다면 가장 좋은 투자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기초 국면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후 단기 조정을 받는 구간을 풀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국면에 풀백의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지고 RSI가 제로라인 위로 올라갈수록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으로
단기 5일선과 21선, 중기 61선, 장기 121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깨지는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버티고 멈추는 선이 지지선이 됩니다. 5일선은 단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1선은 단기, 중기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심리선 혹은 생명선이라고 불립니다. 61선은 중기 추세 파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 전환하느냐, 하락 추세를 이어가느냐의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121선은 장기 추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존선이라고 부르며 121선이 깨지면 장기 하락으로 전환할 확률이 커집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것으로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 단기 상승 추세를 알리는 골든크로스가 됩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로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것으로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단기 상승 추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61선이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장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데드크로스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와 매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했더라도 투자 성공의 100%는 없습니다. 투자한 종목의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넘어서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매는 금융투자의 최종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주도 섹터, 2차 전지를 투자하던 500만 개미들은 2차 전지에 물려서 3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은 주도 섹터이고 엄청난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하더라도 최대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다면 손절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가격 대비 10% 이하로 하락하면 손절매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금융자산 손절매 기준은 13.2%입니다. 알고리즘 기술적 분석, 퀀트 투자의 평균 손절매는 매수가격 대비 25%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꼭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반등하더라도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만의 손절 마지노선을 세워야 하고 이런 보호장치 없이는 어떤 주식도 보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투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의식 과잉으로 번지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투자의 원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은 괜히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수와 매도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의 준수는 투자의 안전벨트입니다. 평생 투자하면서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 안전벨트를 메고 살아있어야 투자를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많은 유튜브 채널을 접하게 되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들의 원칙에 맞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린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기 마련입니다. 탐욕을 일으키는 투자 콘텐츠는 멀리하고 원칙 안에서 투자의 지혜를 전달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로우 프라이스 명언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물론 기업도 변한다.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의를 들으신 모든 투자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